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상표법을 전임하고 있는 최지환 변리사라고 하고요. 이제 앞에서 특허법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도 한번 좀 컴팩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동차 기간 이제 막 진입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그리고 상표법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하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동차 준비하는 기간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어떤 말도 많이 있냐면 이제 암실에 가둬놓고 계속 두들겨 맞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초반에는. 근데 앞에 박지한 변리사님께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 힘든 기간을 잘 견뎌내셔야 돼요. 2차를 최종 합격하려면 어찌되었든 그 힘든 기간을 거쳐서 실력이 초반에 안 올라요. 한 두 달 동안 안 오르다가 한 열심히 하게 되면 5, 6월에 그때 한번 뭔가 한번 확 뛰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올 때까지 조금 견디셔야 된다라는 걸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간, 힘든 기간, 실력이 안 오르고 있을 시기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 포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잘 들어주시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근데 또 생각보다 안 와닿으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직 시작을 아예 안 하고 듣는 거다 보니까 이 자료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또 온라인으로 신청 만약에 열리면은 PDF 파일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료를 매달 초에 한 번씩 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한 달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은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 소개는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에 써있겠지만 제가 이제 강사 중에서도 이제 생동차로 합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앞쪽에서는 어떤 점들을 많이 설명드릴 거냐면 그냥 생동차로 합격했었던 선배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를 좀 조언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셋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뒷부분에선 이제 진짜 강사로서 어떻게 계획을 짜면 되는지 그거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저는 일단 앞에 박지한 변리사님께서 2차 시험과 1차 시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마인드셋 어떻게 가지고 남은 5개월 동안 준비해가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상표법 커리큘럼과 함께 전체 7월까지의 공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잡아드리고 가이드라인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앞에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제가 마인드셋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차 기간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5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마다 진입 시기가 달라서, 그리고 좀 베이스, 자연과학 같은 베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느끼는 난이도가 달라요. 근데 2차 동차는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지금 다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날짜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걸 각각 어떻게 이겨나가면 되는지를 대응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대적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거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암기량이에요. 여러분들께서 1차 때도 느끼셨겠지만 법 과목은 어쨌든 암기할 게 정말 많죠. 이제 민법 할 때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특허 상표도 마찬가지로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1차 때 느꼈던 암기량에 비해서 2차 때는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답안지에다가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답안지에 서술을 하는 게 그 자리에서 글짓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답안지에 쓰는 거는 다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그냥 문제 출제에 맞게 꺼집어내서 쓰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답안지 16페이지를 채운다고 하면 그중 물론 일부는 사안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한 70% 이상은 암기해간 걸 쓰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기할 게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들 동차를 어려워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찌됐든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많은 걸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동차 기간에 어떤 마인드로 좀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대적 시간 부족의 문제는 어떤 걸로 해결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것 딱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금 5개월이 딱 주어졌습니다. 그 5개월 안에 결과물을 만들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할 게 많아요. 민사소송법 새로 다 하셔야 되고 선택 과목도 하셔야 돼서 이제 시간의 전략적 활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중 이제 첫 번째가 공부의 범위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알아서 안 늘릴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한 4, 5월 지나다 보면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 뭐 논문도 본다던데 그다음에 뭐 교수 특강에서 막 이런 것도 했다던데 그러면서 이제 뭐 하급심도 공부한다던데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릴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너무 휩싸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딱 진짜 중요한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그 안에서 답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도 이제 써놨지만 민사소송법이든 특허법이든 상표법이든 가릴 거 없이 다 내용을 확장시키자고 하면은 엄청나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 아주 지엽적인 쟁점에 대해서 있는 뭐 해외에서의 논의라던가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뭐 논문에서만 얘기를 한 내용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5개월 안에 절대적으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95% 정도는 근데 이 안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주로 법조문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 판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일부 심사 기준, 중요한 심사 기준들 몇 개 있죠. 그런 것들 공부하는 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그걸 직접 판단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이 딱 정해주는 범위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95%가 나오고요. 근데 5% 정도는 가끔 가다가 짱돌 문제가 나오죠. 그걸 저희가 불이타 짱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이 마인드를 장착하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이타가 나왔을 때에는 나한테만 불이타는 아니에요. 시험 보는 현장에 있는 모두에게 불이타고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마인드만 발휘하면 되냐면 어차피 다 잘 못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쓴다. 하면은 기본은 먹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문제는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짱돌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도 95%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만 이 95%를 공부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가 다 커버를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직접 논문 같은 거 찾아보지 마시고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것도 보지 마세요. 다 강사가 정해주는 범위에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게 뒤로 갈수록 그래요. 괜히 불안감 때문에 뭐 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딱 본인한테 주어진 그 공부량을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2차에서 특히 중요한 건데 1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어떤 A 강사님 걸 들었다가 객관식 문제집은 B 강사님 걸 보고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스타일의 차이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2차는 여러분들이 답안지의 논리를 구성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강사가 바뀌게 되면은 스타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특허 상표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법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은 이제 뭐 학설의 내용이라던가 검토를 하는 방식도 아예 조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동차 기간 중에는 여러분이 뭐 기득 이상이 됐을 때는 다른 강사도 봐야 돼요. 근데 동차 기간 중에 중간에 강사를 바꾼다. 이러면 엄청나게 리스크가 큽니다. 스타일을 다 바꿔야 돼서 거기서 조금 멘탈이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메인 강사를 과목별로 딱 한 명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스타일을 내가 온전히 익히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강사 것도 보고 저 강사 것도 보면 더 좋지 않냐?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강사의 스타일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는 그 강사의 기본 커리큘럼을 딱 따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강사의 커리큘럼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브 강사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두 번째로 볼 강사를 정해서 그 강사님의 실전 GS 정도 하나 더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그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정보들 다 얻으셔야 되고 어떤 강사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제가 뒤쪽에서 또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해요. 절대 중간에 커리큘럼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정했으면 일단은 믿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정 아니다 싶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일단 믿고 가주실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기는요. 꾸준한 암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절대 경계해야 되는 마인드가 바로 여기 쌓이는 겁니다. 나는 이해하는 공부를 다 완성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암기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제 법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걸 기계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내용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취지와 어떤 판례 사안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 법리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암기 시작 시점을 늦춘다라는 게 보통 문제입니다. 절대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암기는 언제부터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암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추천을 드리면은요. 처음에는 판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암기하시기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떤 건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실 수 있냐면 주요 조문에 대한 의의 취지 요건들 있죠. 이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허법에서 뭐 진보성의 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때는 이런 거 안 외우잖아요. 그 29조 2항의 의의 취지. 이런 걸 안 외우는데 2차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서술형 답안지를 구성한다라고 할 때 어떤 법조문이 문제가 될 때에는 답안지에 가장 처음에 뭘 쓰게 되냐면 그 법조문이 존재하는 의 취지를 적게 되거든요. 답안지의 가장 앞쪽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목차 안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잡아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훨씬 더 빨리빨리 답안지를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암기를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좀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이걸 여러분들 바로 암기하신다라고 할 때 한 3, 4월에는 특허 상표 암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 6월에 민사소송법 암기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은 지금 단계에서 아예 안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의취지도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특허 상표는 1차 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들이 뭔지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표법이라고 하면 33조, 34조, 그 다음에 저 뒤에 90조, 그 다음에 119조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딱 중요한 것들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부터 의의 취지 요건 먼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상표법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 34조이랑 7호 있죠. 그래서 선등록 상표와의 저촉에 대한 법조문인데 그거의 의의 취지를 어떻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말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선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의 출처 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표로 출하했을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암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암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실 수 있게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박지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수업용 카페에 2차용 암기 자료라고 해가지고 의의 취지 요건 암기 자료 이미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허 상표 암기부터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판례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의의 취지 요건 암기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판례라던가 이론을 하나하나 암기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용 스킬은 나중에 이제 답안 작성 입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다 보면은 또 다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해나가시고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부터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암기는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에는 기계적인 암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앉아서 여러분들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에는요, 자연스럽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되는 건 암기를 해도 돼요. 쓰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과 별개로 이런 자투리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걸어 다니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도서관까지 가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때 점심 먹으러 가는 중간 시간, 그 다음에 저녁 때도 뭐 잠깐 저녁 먹으러 가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저녁 때 공부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런 때 많이 암기를 했고요. 이게 좋아요. 어떤 점에서 좋냐면 이렇게 조금 다른 환경에서 암기를 하셔야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옵니다. 효율성도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 그게 암기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할 때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처음에는 바로 막 하루에 100개씩 암기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 도서관에 가는 시간에 한 딱 5가지 정도만 암기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5가지 암기하고 점심시간에 5가지 암기하고 저녁시간 5시간 집에 돌아올 때 5개 5시간이 아니죠. 5개. 이렇게 하면 하루 20개씩 외우는 거고 그렇게 월화수목금 하면 100까지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암기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요. 두 문자 방식과 키워드 방식이 있어요. 저는
두 개를 적절히 혼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문자는 말 그대로 그 다 이렇게 앞문자를 따가지고 암기를 하는 거죠. 키워드는 딱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암기를 해놓고 조사 같은 거는 그냥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문자 방식이 적절한 암기 컨텐츠가 있고 키워드 방식이 적절한 암기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상표 같은 경우에서 예시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부정한 목적에 대한 판단 방법이라는 걸 한번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1차 때는 이걸 잘 암기를 안 하셨겠지만 2차 때는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되냐면 그 선사용 상표의 유명성, 창작성, 상표의 유사성, 상품 간 결련성, 당사자 간 교섭,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판례 문구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해갖고 끄집어내겠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 거는 두 문자를 따서 빨리 암기를 해버리시고요. 근데 이제 일부 문구들 중에는 좀 이해를 해서 이런 논거들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문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근데 두 문자가 좀 더 맞다 하면 두 문자를 좀 더 많이 써주시면 되고 나는 두 문자가 절대 안 맞는다 하면은 키워드를 조금 더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 문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 기본 강의 때 이거 되게 많이 해드리는 작업인데 문장 구조를 먼저 암기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판례 문구가 엄청 길거든요. 그게 막 4-5줄씩 돼요. 그거를 그냥 내가 통 문장 그대로 암기를 하겠다 하고 하면은 암기가 안 되고 오히려 부담감 때문에 그걸 아예 포기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문장 구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구조가 보이거든요. 이 판례는 어떤 요건들이 갖춰지면 이런 결론을 질 수 있다라는 구조의 판결 문구가 있고 어떤 판례는 어떤 논거들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다라는 판결 문구가 있어요. 또는 어떤 판례는 A, B, C, D, E의 어떠한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는 법리도 있고요. 그럼 구조를 먼저 암기를 하시고 나서 각각의 컨텐츠를 외우시면 더 암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특히 제 2차 상표법 기본서에는 이미 작업이 다 돼 있어요. 제가 해놨으니까, 구분해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보조 도구도 만약에 본인에 따라 이제 스타일에 따라 필요하시면 활용해 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도 2차 처음 할 때 이 플래시카드 디럭스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어플 다운받아서 거기에 이제 엑셀 파일로 된 어떤 암기 자료를 만들어서 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카드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뜨면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29조 2항의 의취지, 특허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딱 터치를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썼을 때 장점이 뭐였냐면 일단 걸어 다니면서 암기하거나 이제 교통수단 안에서 암기를 할 때 사실 막 뭐 책 펴기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넣어 놓게 되면은 훨씬 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암기할 때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암기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 방식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이거 항상 제 이제 수업 듣고 이제 합격하셨던 이제 옛날 57기 변리사님 유튜브 중에서 이제 삼천포 탁제학이라는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아실 분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이 사용법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진짜 강조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1차 때는 그냥 이렇게 책 펴보고 눈으로 이렇게 읽었잖아요. 2차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내용을 덮고 나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볼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2차에서는 그렇게만 암기를 하면은 내가 막상 답안을 쓰려고 하면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걸 덮고서 쓸 수 있거나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걸 쓰면서 암기하면 또 팔도 아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말로 하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에는 속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많이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암기를 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암기가 되면 그 암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머리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게 뭔지를 떠올리면서 그걸 이렇게 꺼집어낼 때까지 에너지가 처음에 들거든요. 그 느낌을 받으시면 암기를 잘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 중요하니까 또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마음가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차 합격자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매해 한 10명에서 20명 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중간에 하다가 난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포기하는 분들 빼고 나서는 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가짐 잘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사실 동차 기간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동차에 꼭 필수적으로 합격하겠다 이것보다 어떤 것도 있냐면
기득으로 갔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붙겠다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뭐냐면 동차 기간을 날리면요. 그 딱 열심히 해서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날리고 나면 사실 하반기에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 시기가 딱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내년, 뭐 예를 들어 내년 이 시기겠죠? 이 시기가 됐을 때 실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 때 거의 이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기득이 됐을 때 실력이 엄청 높으세요. 그래서 안 돼도 기득 때 안정적으로 붙겠다라는 목적을 달성하시려면 동차 때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힘든 시기가 분명히 와요. 누구나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잘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공부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과목별 메인 강사를 지금 조금 짧은 시기이지만 잘 신중히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메인 강사를 믿고 한 5월 정도까지, 최소한 5월 정도, 나가서 6월 정도까지는 그 강사의 커리큘럼만 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선택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선택 기준은 당연히 본인하고 잘 맞으면서 교재와 강의력이 좋은 강사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추천받고 싶잖아요. 근데 일단은 비추하는 방식은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들 있죠. 그런 데서의 추천은 한번 좀 거르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배나 지인의 합격자 있죠. 그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의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많은 수험생분들이 선택하는 강사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그리고 그런 강사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떠한 점에서 안전하냐면 많은 강사들이 보는 강사는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없는 게 나오잖아요, 시험에. 그러면 모두에게 짱돌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강사가 다 설명했어요. 근데 나는 다른 강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강사만 설명을 안 한 게 시험에 나오면 그거는 모두에게 짱돌이 아니에요. 나한테만 짱돌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는 이제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강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 자랑 하나만 하자면 어쨌든 가장 많은 수험생분들이 보는 상표법 책이 저는 테마 상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매량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다른 강사님 듣다가 나중에 제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 지금 바꾸면 힘들 텐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갖고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초반에 의욕 막 넘치잖아요. 지금 막 동차 파이팅 해보자 이렇게 나 동차 된다. 파이팅 넘치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초반에 너무 무리한 계획을 짜지는 마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바로 3월부터 기득처럼 그냥 일단 실전 부딪히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준비된 어떤 기본기를 조금 탄탄히 하는, 그래서 실력을 점점 이렇게 늘리는 게 필요한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다 보면요 금방 번아웃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짧기는 하지만 그 5개월이 막상 겪어보면 막 엄청 짧지는 않거든요. 막 바로 다음 달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기를 조금 다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과 계획을 여러분들께서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봤어요.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무리하시다가 금방 이렇게 지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사항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상표법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전체 계획 한번 제가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상표법 커리큘럼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세 가지랑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가 제가 2차 강의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이 왼쪽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커리큘럼만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순서냐면 되게 직관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2차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론을 잘 아셔야 결국은 답안지도 구성해낼 수 있고 출제자가 묻는 바에 따른 명확한 쟁점을 잡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차 용어로 정리하는 이제 이론 완성 기본 강의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가 기본서 테마상표법 교재, 그 다음에 판례 보충 자료가 같이 참고가 되어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이 판례 보충 자료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1차 때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케이스편 교재 아실 거예요. 그 케이스편 교재 이제 도식화 자료들 다 있고 거기에 간략한 이제 판례 사안의 결론 내린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1차 때는 강의할 때 판례가 어떤 식으로 사안의 결론을 내리는지는 같이 안 봐드리죠. 그냥 도식화 자료만 같이 보고. 근데 이제 여기에도 그 도식화 자료가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으면서 2차 때 답안지에 적어야 되는 내용들을 여기다 같이
기재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보기에 적절하게 제가 이 교재들을 구성을 해놓고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 판례 보충 자료 같은 경우에는 판례집의 동차생용 대용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판례집이라는 교재도 있어요. 근데 이 교재는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판례 원문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사실 기득 이상이 되실 때에는 판례집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동차 기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집 그 두꺼운 거를 다 보실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용 판례집으로 만든 게 이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내용들 다 핵심적인 거 다 넣어놨으니까요. 그래서 동차생 때는 준비 기간 때는 판례집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실력이 너무 금방금방 늘어가지고 판례집도 봐도 되겠다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고려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보통 그냥 이 두 개만 보시고 이거 볼 시간에 민사소송법 한 글자라도 더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준비하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술형 입문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서술형 입문, 답안 작성 입문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는 것부터 해서 논점을 어떻게 추출하고, 그래서 그 답안지 목차 논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래서 답안지에다가는 어떤 것들을 좀 써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려요. 정말 실전 단계 전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답안 작성 입문 강의가 가장 중요하고 20강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 강의가. 근데 이 강의를 제가 좀 구분을 해뒀어요. 앞에 21강 정도 될 텐데 앞에 한 12강에서 13강 정도가 있고 뒤에 한 8강 정도가 있는데, 앞에는 베이직이 있고 뒤에는 어드밴스로 이렇게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가장 기초적인 거 먼저 12강에서 설명드리고 조금 더 심화되는 내용을 뒤쪽에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이 이제 실전. 여러분들 이제 진짜 내 문제 받아보고 답안지 구성해내는 강의가 저 답안 작성 실전. 그래서 저게 실전 GS라고 부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코스를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해가지고 답안 작성 입문, 답안 작성 실전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옆에 있는 내용들은 보통은 기득 이상용이에요. 그래서 이론 완성 레벨업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는 강좌고, 그다음에 판례 심화 학습 정리는 판례집을 가지고 같이 회독하는 강의예요. 판례집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혼자 회독하시기가 힘들어서 제가 같이 중요한 부분을 같이 짚어드리는, 그래서 판례 설명을 좀 더 깊이 있게 드리는 강의가 이 강의고, 그다음에 최종 정리 강의는 이제 막바지에 나는 이제 강사와 함께 좀 빨리 1회독한 게 필요하겠다 싶으신 분들께서 선택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플러스 알파고요. 보통 이 옆에 세 가지를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더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다른 학원에 보면은 보통 기초 GS라는 강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에 기초 GS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전 학원에서는 기초 GS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기초 GS라는 강의가 어떤 강의냐면 이제 기본 이론도 설명하고 답안 작성도 설명하고 그거를 한 4주, 5주 안에 끝내는 수업입니다. 근데 저도 그 강의를 한 몇 년 해봤었는데 사실상 그 4주, 5주 안에 끝내는 게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론도 완벽하게 전달을 못 드리고 답안 작성에 관해서 조금 풍부하게 여러 가지 팁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전달을 못 드리게 돼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온라인 위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제 환경이, 그러면서 커리큘럼에 아예 변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해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사실 여기 실전 GS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쓰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이 이전 단계까지는 현장에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인강의 뭐 단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점이 내 속도에 맞게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속도에 맞게 좀 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 장점에 맞춰서 조금 들으실 수 있게 커리큘럼을 준비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게 준비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본 커리큘럼을 따라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해 주시면 좋냐면 기본 이론은요, 여러분들께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1차 기본도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사실 2차 기본을 막 천천히 하루에 막 한 강씩만 들으면서 복습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조금 속도감 있게 복습은 한 3강에서 5강 듣고 한 번에 좀 빠르게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인강으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시고, 근데 이건 제가 OT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답안 작성 입문 강의는. 이건 왜냐면
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할 게 많거든요. 그걸 제가 다 과제 형식으로 그 강의에서 내드려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서 좀 천천히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 하고 이건 좀 천천히 따라오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이론을 반드시 듣고 이걸 들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이거 바로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론 듣고 입문 들으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본인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1차 공부하셨잖아요. 1차 공부한 걸 생각했을 때 나는 상표법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 그리고 특히 이제 1차 때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 구조가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다 일치가 되어 있고 그게 테마 상표법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 입문부터 시작해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갖고 작년에 동차 합격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0회 이제 동차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제 1차 기본 듣고 합격하신 다음에 바로 답안 작성 입문부터 들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합격자분에게. 혼자서 이 교재 보는데 어려움은 없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려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차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그냥 거의 논리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포인트들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답안 작성 입문에서도 제가 아예 설명을 안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시고요. 다만 만약에 답안 작성 입문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론이 전혀 막 와닿지가 않는다 하시면 잠깐 중단하시고 이거 듣고 이렇게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해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이제 기본 이론부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입문 강의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나는 실전을 일단 좀 빨리 들어가고 싶다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커리큘럼을 짤 때 이론 완성 기본 강의를 한 3주면 들을 수 있거든요. 2, 3주면 들을 수 있거든요. 빨리 들으면. 그래서 2, 3주 안에 빨리 듣고 답안 작성 입문 한 12강 정도 듣는 거는 하루에 하나씩 하면 돼요. 그러면 한 2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3월 안에 여기까지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4월 달에 바로 일단 답안 실전 빨리 들어가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제가 여기 한 단계를 끊어 놓은 겁니다. 뭐냐면 베이직까지 들으시면 일단 실전 단계 넘어가서 연습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럼 이 나머지는 언제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전 GS 간다고 해가지고 앞 단계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말에 와서는 실전 GS를 쓰는 거고 주중에는 계속 기본 이론 공부하고 사례집으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 이거를 그냥 한강 한강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까지만 해도 일단 실전 넘어가도 된다라는 선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답안 작성 입문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공부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제가 좀 빠른 타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특허 상표를 좀 빨리빨리 하는 거를 일단은 가정을 한 계획이에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로 여기에 이제 제가 계획 설명드린 거는 민소법 선행하신 분들은 좀 예외로 뺐습니다. 이건 일단 완전 그냥 민소법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한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민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민소는 그냥 기본 커리큘럼을 다 따르시면 돼요. 강사님 거 이제 중간에 뭐 생략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본 이론 들으시고 이거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입문 과정 들어주시고 이제 곽준영 변리사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GS를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좀 밀리면 5월에 들으시기 어려우면 6월에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5월에 들을 수 있으면은 여기 이제 서브가 뭐냐면 메인 강사 거 다 듣고 나서 서브 강사 거 하나 더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는 선택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연하게 된 건 좀 선택적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도 간단해요. 일단은 만약에 내가 특허 상표 1차 때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했다 싶으신 분들은 답안 작성 입문 먼저 바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안 작성 입문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4월에 바로 실전 GS 돌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5월 달에 콜라보 실전 GS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 매가 이제 메인 강사의 어떤 그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6월에 다른 서브 강사님의 실전 GS를 추가로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자면 답안 입문을 들었는데 내가 기본 이론이 약간 탄탄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이때 주말에 실전 GS를 들으시면서 주중에 기본 이론을 들으시는 것도, 그러니까 기본 이론으로 내가 약한 파트만 좀 보충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도 베리에이션이 가능하냐면 좀 빠른 걸로 3월 한 중순 정도까지 기본을 빠르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3, 4주차 때 답안 입문을 절반 정도 수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답안 입문 나머지를 4월에 같이 병행하는 거. 실전 GS하고. 이렇게 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빠르게 하는 거는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가능하다. 이러면은 이제 6월 달에 다른 강사님 하나까지 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부족함 없어요. 동차 준비할 때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월 달 아니면 늦으면 5월인데 5월은 저는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월쯤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시훈 변리사님께서 디자인 보호법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효율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은 어쨌든 패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실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공부 시간을 잡을 때 대략 어느 정도로 해주시면 되냐면 민소법이 한 5, 6시간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하루에. 그리고 특허 상표를 합해서 하루에 4, 5시간 정도 공부해 주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선택 과목을 1시간 또는 많이 하면 2시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루 공부 시간 대략 이 정도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요. 합해서 4, 5시간이잖아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스타일에 따라서 특허 3시간, 상표 2시간 약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일을 분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월수금은 특허에 아예 딱 집중을 하고 화목에는 상표에 딱 집중을 하고 왜냐면 사실 이거를 쪼개다 보면 사실 집중력이 좀 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 번 할 때 그걸 조금 확 하는 게 좋다 싶으시면은 아예 요일별로 분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공부 시간 비율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이건 좀 생활적인 측면인데 이제 식사하실 때 보통 점심 시간이랑 저녁 시간을 기준으로 공부 시간이 크게 3단위로 나뉘잖아요. 그때 오전, 오후 중에 민사소송법을 아예 그냥 딱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전, 오후 중 나머지에다가 이제 특허 상표를 넣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선택 과목이랑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중에 했던 거 중에서 약간 부족했던 걸 좀 보충하는 시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딱 비율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론을 좀 기본적으로 다지고 가고 싶다. 1차 때 특허 상표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아직 뭐 얘기하라고 했을 때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허 상표 기본 이론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 기본 이론 잘 준비해놨으니까 기본 이론부터 들으시고 4월 달에 답안 작성 입문 들으시고 그 다음에 5, 6월에 실전 GS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실전 GS, 6월에도 실전 GS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 뭐 나중에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것 같은데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민사소송법이랑 특허상표 콜라보 그 다음에 저녁엔 디보 이렇게 해갖고 한 달에 민특상디를 다 들으실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딱 왔을 때 실전을 모든 과목을 접해볼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이 커리큘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도 약간 길어졌네요. 이제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수업용 카페랑 유튜브 이 변리사 연구소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영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2차 공부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상표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펜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상세하게 여기다가 기획해갖고 설명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간 되실 때 이번 주 중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러 루트 통해서 저한테 질문 주실 수 있잖아요.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